안녕하세요. 동의보감 한의사 이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장마철 축축한 습기 때문에 불편하시죠? 내 몸속은 사계절 습기가 점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였고요. 이제 지금 현재 6월인데 이제 7월, 8월이 오면 장마철도 오기 때문에 미리 이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동의보감 순문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내용 보겠습니다. 이 장마철 이제 습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우리 몸에도 이렇게 습도와 온도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 적당한 습도, 적당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습도를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습도가 많아서 이렇게 다습해질 수 있기도 하고 습기가 없어서 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노폐물증, 허약증 이런 걸로 비유를 해볼 수 있는데요. 노폐물증에서는 몸이 이렇게 다습해지기 때문에 제가 치료로서 제습, 습기를 제거하는 치료라든지 생활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약증인 경우에는 몸속도 이렇게 건조해지고 피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보습을 해드리거나 보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평소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피부 건조라든지 까칠하다 아니면은 각질이 잘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허약증에 의한 건조인지 아니면 노폐물증이 있어도 거기가 노폐물에 의해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우리 체내 온도도 적당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열체질, 뜨거운 열이 많은 열체질로 가거나 아니면 냉체질, 차가운 냉체질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에 있어서 열담, 뜨거운 노폐물이 있을 경우에는 좀 열체질로 더 빠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담, 차가운 노폐물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냉체질로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그 해법으로서 이렇게 청열,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노폐물일 경우에는 온열해서 따뜻한 치료를 하면 되겠죠. 네, 다음 보시면 우리 몸속도 이와 같이 사계절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계절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봄, 가을은 이 온도와 습도가 좀 적당한 때예요. 너무 춥거나 덥지도 않고 너무 습하거나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이런 온도, 습도가 적당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봄, 가을에는 환자분들의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세요.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봄, 가을에 적당한 온도, 습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보면은 여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 다습해지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고온이기 때문에 이제 열을 꺼야 되고 청열, 그다음에 다습하기 때문에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의 치료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을 보면 겨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온해지고 또 건조해지죠. 그래서 저온, 그 몸이 차지니까 온열을 해야 되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마철이 있는데 이 장마철에는 그 습기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제습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여름과 겨울에서 이제 고온, 다습, 저온, 건조가 있는데 이제 여름이 됐을 때 혹은 겨울이 됐을 때 내 증상이 악화가 된다 혹은 호전이 된다 했을 때 그 원인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름에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악화가 되는지 아니면 습기가 올라가서 악화가 되는 건지 겨울에 온도가 내려가서 내 증상이 악화가 되는지 아니면 겨울에 건조해지기 때문에 내 증상이 악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원인별 치료를 잘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동의보감 쓴문에 나와 있는 그 습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장마철 습기에 대한 걸 모티브로 해서 온도와 습도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차후에 또 동의보감 쓴문의 문구를 토대로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식사법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식사법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음식 메뉴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 식사량이 중요한 건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 메뉴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음식 문화의 발전과 함께 이렇게 기호식, 미식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거와 대비해서 저는 이제 건강식 혹은 이 식문식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반대의 개념으로 좀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식사량에 있어서는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 이렇게 포식, 과식을 섞고 그와 대비해서 이렇게 소식이나 단식도 있겠군요. 네, 단식도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소식이나 단식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사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하나 퀴즈를 낼게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건강식을 먹는데 과식을 하는 것과 기호식을 먹는데 소식을 할 경우에 이 3번, 4번에 있어서 어느 게 더 나쁠까요? 사실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건강식을 하면서 소식을 하면 이건 뭐 100점짜리겠죠. 100점짜리 완벽한 식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3번의 건강식을 하면서 과식을 하는 것과 기호식을 하면서 소식을 한다 했을 때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강식을 해서 과식을 하는 것보다는 다소 기호식을 하더라도 소식을 하는 게 더 건강에 이롭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건강식을 많이 강조를 하긴 했지만은 이 건강식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이 소식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식에 대한 것도 많이 앞으로 내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거에 따른 실천을 하시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